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마드리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발렌시아는 비아레알전을 승리를 하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는 베티스전 승리 이후 원정 일정으로 발렌시아는 블라몬과 솔레어의 골로 난적 비아레알을 제압했습니다. 상대가 중원을 두텁게 서며 볼을 많이 소유를 하며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해결하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부상 중이던 솔레어가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팀이 탄력을 받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솔레어의 복귀로 아스와 가야도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입니다. 리그 4위이지만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 1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승점을 따놓고 있습니다. 라리가가 시즌 초반 레알과 세비야 소시에다드까지 많은 팀이 승수를 많이 올렸기에 순위권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는 리버풀로 챔스 원정을 다녀왔기에 경기 초반 선수들의 몸이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에레라와 쿠냐 헤낭 로디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충분하기에 선수들을 적절히 기용할 수 있습니다. 챔스를 징계로 빠졌던 그리즈만도 풀타임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렌시아 마드리드 승리가 간절한 두 팀이긴 하지만 패배에 대한 압박이 있기에 경기 초반 다소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아틀레티코인데 지난 시즌 수입을 비롯해서 6년 넘게 발렌시아 상대로 한 차례도 패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에 강했습니다. 또한 솔레어가 복귀했다고 하지만 발렌시아는 측면으로 팀 전력이 몰려있게 드폴과 코케 에레라 등이 나설 원정팀의 중앙 미드필더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아레스의 결정력 높은 한방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발렌시아 CF 리그에서는 11호 무패승 직전 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7경기 무승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곳은 후방 제어에 성공을 하였으며 직전 라운드를 복귀하면 4-4-2 포메이션을 대신하고 난 다음에 4-1, 4-1에 가깝게 전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줄여 이선서부터 강한 압박에 들어가고 활동량이 뛰어난 윙어를 배치해 중앙과 측면 모두 즉각적인 커버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격이 잠잠한 곳으로 게데스 고메스파 유수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실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장자는 코레이아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마드리드 리그에서는 4위로 패무승패입니다. 발렌시아 마드리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곳은 펠릭스가 최근 퍼포먼스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수아레스 하중을 줄여주고 있고 이선 라인 또한 기민한 공격 가담으로 힘을 보탭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역시 좋으며 지난 5차례 맞대결에서 3승 2무로 패가 없으며 해당 경기에서 10득점을 몰아치며 상대 수비를 적절히 파괴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력 자체가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수비 지역에서 잡음을 내고 있고 3선 라인에서 무른 압박으로 위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결장자는 사비치 콘도구비아 요렌테 르마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발렌시아 부진한 성과를 반복을 하였던 이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전 7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흐름을 끊었으며 홈 2점을 안고 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다만 최근 5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멀티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열세는 신중한 경기 운영으로 이어지며 최근 일정에서 전술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수비진 안정감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야 폴키의 측면 부분에 있어서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불안은 꾸준한 위기로 이어집니다. 상대 부분 전술에 대한 아쉬운 대응 역시 실점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입니다.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멀티 실점 가능성이 짙습니다. 발렌시아 마드리드 이 두 곳에 있어서 발렌시아는 측면 공격 자원 게드스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면서 역습을 시도를 하긴 하지만 전개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37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압박 효율 저하로 상대 공격 전개를 무리하게 차단하는 그림이 경고 적립으로 이어지며 이번 라운드는 이로 인한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마드리드 최근 일정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으며 주중 일정에서 리버풀 상대로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반 1승에 그쳤으며 이 기간에 4번의 멀티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 수비진 불안에 있어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 이견은 없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공격 전개 중심인 펠릭스 그리즈만 측면 조합의 최근 경기력은 만족스럽고 개인 전술, 우위 이선 측면 조합의 적극적 공격 가담이 맞물려 꾸준한 기회 창출로 이어집니다. 상대 불안 공략에 어려움은 없으며 에르모소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아쉬운 상대 역습으로 위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다행히 불안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3회의 PK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상대 역습의 무리한 차단 시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역습 완성도가 떨어진 상대를 맞아서 불안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엠마드리드가 최근 일정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는 중입니다.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엠마드리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세비야 축구와 관련하여서 베티스는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세비야는 1위에 승점 1점 뒤진 리그 3위입니다. 스페인에서 엘클라시코보다도 치열한 안탈루시아 더비가 펼쳐집니다. 베티스는 줄곧 더비 라이벌인 세비야에 밀리는 형국이었으며 우승을 노리는 세비야가 전력 보강의 진심이었던 것과 달리 베티스는 나리가 잔류에 더 중점을 두고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다르며 베티스는 중위권 전력을 넘어 진지하게 챔스를 노릴 전력을 구축했고 성적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루이말은 곤잘레스 로드리게스와 라이네즈 등 다른 팀에서는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로테이션 멤버들이 즐비하고 에이스 카날레스는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손색이 없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야는 우승을 노리는 이번 시즌인데 충분히 성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무를 기록을 하며 선두와 승점 1점 차를 유지 중입니다. 주중에 챔스에서 릴에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홈경기를 치렀기에 이동거리가 없었으며 스쿼드에도 파프 고메즈가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수소와 오캄포스 라멜라가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파미르와 엔네시리 하다디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합니다. 베티스 세비야 전 세계를 통틀어도 두 팀의 맞대결은 가장 열하게 경쟁심이 강합니다. 지키는 경기보다는 치고받는 난타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세비야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중 일정이 있었지만 그건 유로파 원정을 다녀온 베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려 휴식일은 세비야가 더 길어졌으며 카르발류와 과르다도 등이 중앙에서 좋은 수비력으로 버틸 수 있는 홈팀이긴 하지만 델라이니와 페르난도는 중원 경합을 함과 동시에 전방의 수소와 하파미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후반 교체로 들어올 엔네시리와 오스카 하다디드 한방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할 만한 세비야가 더비를 승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레알 베티스는 리그에서는 5위로 무승승 패패 지난 라운드 엠마드리드 전에서 0대3 패패를 당하며 리그 3연승이 끊겼습니다. 지난 주중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레버쿠젠에 0대4 대패를 당했으며 최근 빡빡한 일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빈도가 잦습니다. 바르트라 루이즈 센터백 조합은 기동력에서 분명 열세를 보이고 윗선의 압박 또한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격 저항 또한 미지수인 곳으로 뒷문이 흔들리니 라인을 끌어올리는 데에 부담이 있고 공격진 또한 볼 소유권을 쉽게 잃으며 빈공에 그칩니다. 그나마 홈경기에서 평균 2.0득점을 올린 성과가 그들의 자신감을 더해줄 뿐입니다. 다음으로 베티스 세비야 축구팀 리그에서는 3위로 무승부승패 최근에 일정에 있어서 퐁당퐁당 양상이 뚜렷합니다. 앞선 공식전 7경기에서 승리와 무승부 패배를 반복하는 패턴이 발생합니다. 물론 연승이 있기 힘들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의 승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대 1대2로 패했습니다. 이곳은 원정 분리가 존재를 하는 곳으로 올 시즌 리그 홈 승률 100%를 자랑하는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3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다르며 상대와 비교를 하였을 때 휴식일이 2일이나 길었습니다. 후방 제어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으로 띠거기는 상대 공세에 대량 실점 위기는 넘겼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원정 분리가 크게 작용을 하지만 휴식일이 상대보다 길었고 최근 0패를 잘 제어하면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반면 베티스는 홈 2점을 통해서 난전을 꾀하긴 하지만 주중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하면서 무너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베티스는 주중에 유로파 리그 일정을 치렀습니다. 레버쿠젠 상대로 4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패 수렁에 빠졌으며 홈 2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합니다. 연패를 하는 기간에는 멀티로 실점 무득점 경기를 반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티스 세비야 이 두 곳에 있어서 베티스는 홈 2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신중한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로드리게스 카르발류 중원에서의 조합은 압박 효율조화로 위기를 자초를 하고 있으며 다행히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은 준수합니다. 측면 활용 빈도가 높은 세비야 상대로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비야는 최근 일정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냈으나 위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 1대2 패배로 상승세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5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였으며 수비진 안정감에 기복이 감지가 되며 원정 일정에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음 또한 불안입니다.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전력 우위를 앞세워서 공세를 시도를 하며 공격 전개를 주도를 하는 오캄포스 수수 측면 조합이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개인 전술 활용을 통하여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단순한 전개 패턴 반복으로 꾸준한 기회 창출은 어렵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대응이 빠르며 토레스를 중심으로 한 부분 전술은 완성도 개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카를로스 쿤데 중앙 수비진의 배후 공간 노출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경기당 7.6회 드리블 성공에 그쳤습니다. 전체 16회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은 이를 공격 전개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베티스 세비야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